KF-21 전투기 양산 논란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KF-21 개발 협력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KF-21 외초도 양산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일부 타협안이 도출되며 KF-21 외초도 양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은 20대를 우선 생산하고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추가로 2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며 내년 안에 무장시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KF-21의 성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5천억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KF-21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는 자국이 KF-21보다 3배 저렴한 가격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KF-21과 F-16의 기술적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일부 활용했을 뿐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의 없이는 F-35 도입이 불가능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역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주장들은 KF-21 프로젝트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KF-21의 생산 물량을 줄이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KF-21의 성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체적인 방산 기술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문제는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프로젝트는 기술적 성과와 함께 국제 협력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한국으로 하여금 KF-21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수출은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니의 PT 인포글로벌사가 공개한 4.5세대 쌍발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 한국이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 닮았네요 키읔.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가 인니 국영회사로 KF-21 위 인니형 IF-21. KF-21 기술 이전 받아서 만들겠다고 하기엔 카나드 형식의 외형이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그리펜이 14m, 쌍발 엔진? 뭔가 흥미로운 모겁입니다. 기읍, 제식 번호도 KF-21 인니 버전이 I-21.
그 다음이 자국산 I-20이라는 뜻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타임라인은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단독 1조 뒤 인니와 KF-21 공동개발 마케팅 효력 유지된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 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 검증까지 담은 블록 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이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 향서 LOI 한국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 협약 MOU 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 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이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8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블록 1 개발 이후 시연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2 개발 예산도 블록 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천억 물결표 7천억 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의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 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 1 개발 이후 블록 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 3에 앞서 블록 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 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 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3. 한화 시스템. 에어로 못지않은 성장세, 영업이익 79% 증가. K방산 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수출 호조를 발판으로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방산업은 선수금 유입과 자본적 지출, CAPEX, 소요, 이에 따른 조달 등 재무 전략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 더 CFO가 각 방산기업의 영업 현황과 재무 전략을 살펴본다. 한화 시스템이 모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업 호황으로 수주 증가에 이어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작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조 8,037억 원, 2,193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4,525억 원, 1,226억 원으로 1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3%, 78, 9% 증가했다. 작년 영업이익률은 7.8%로 2023년 5.0%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한화 시스템의 사업 부문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기 전자장비 수상함 및 잠수함 전투체계 해양 시스템, 초소형 관측위성 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방산부문과 시스템 통합, SI, 사업과 IT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CT 부문으로 이뤄진다. 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 방산부문 2조 988억 원, ICT 부문 6,948억 원으로 방산부문이 크다. 방산부문의 매출은 작년 2조 988억 원으로 2023년 1조 8,170억 원 대비 15.6% 늘어났다. 영업이익도 작년 1,690억 원으로 2023년 985억 원 대비 71.6% 증가했다. 방산 부문의 경우 해외 수출 실적이 빛났다. 한화 시스템은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 폴란드 K2건 외에 중동양 중거리 지대공 유동무기 체계, MSAM, 다기능 레이더, MFR 등 수출 매출과 전술통신 체계, TICN, 4차 양산, 차세대 군용 무전기, TMMR, 2차 양산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계약 부채 규모를 봐도 한화 시스템의 영업활동 규모가 확대됐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3분기 말 한화 시스템의 계약 부채는 1조 8,398억 원으로 2023년 말 1조 4,088억 원 대비 30.6% 증가했다. 일감이 늘어나고 수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작년 말 기준 계약 부채를 포함한 기타 유동 부채는 2조 278억 원까지 증가했다.